무슨 고민이 부딪혔냐면 여기서부터 더 성장하려면 핵심 역량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금융영상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딱 발표를 했고 발표를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어떤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조그만 사무실 저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LG에서 SRQTV 탐나는 일상, 대한민국 1세대 스타 강사셨던 문단열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면 정말 그냥 쉬고 싶다, 그리고 인생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서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원인 물질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건강을 이제 지키고 있는 문단열 선생님인데, 건강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새로운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영상 사업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 영상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영상업을 시작했다기보다 그냥 영상이 재미있어서 뭐 이렇게 소소하게 제 강의는 사주시니까 제 강의 이제 만들어서 팔고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몇 개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파이널 컷 10 나왔을 때, 처음에 그게 풀렸을 때, 그때는 이제 파이널 컷 이제 편집 얘기인데, 그 편집 프로그램, 파이널 컷 7이라고 이제 영화계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훨씬 더 대중적으로 더 자동화해서 만들어서 이게 풀렸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그게 접촉을 했었고, 그래서 용기를 얻었었고, 주변에 알고 지내는 청년들한테, 야, 제가 10년 전에, 야, 내가 볼 때 이 공중파 방송 권력이 5년 내로 무너질 것 같아. 그러면서 제대로 보셨네. 예, 그러면서 그때는 지금은 아니지만 독립 PD의 시대가 올 것 같아. 근데 너는 되게 PD 적성이라 와서 나한테 편집을 배우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꼬셔가지고 대학생들을 꼬셔가지고 제가 편집을 가르쳤거든요. 제가 제 강의 이렇게 막 시리즈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 팀을 꾸렸어요. 그 팀을 꾸려서 하고 일단 끝나면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나두 거가 하나 이제 걸려가지고 해외 로케였어요. 그건 좀 더 큰 거였어요. 그래서 해외 로케, 여행 영어 뭐 이런 거를 해서 또 팀을 이렇게 해서 또 꾸려가지고 또 그거에서 납품하고 하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나니까 그새 이렇게 촬영과 편집에 대해서 조금 현장에서 조금 배우게 되니까 이거 할만한데 상업 영상 why no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던 원칙이 뭐냐면 하도 뒤어가지고 무점포, 무자본, 무차입, 무투자 이거를 딱 지켜서 아주 조금씩 늘리고 아주 이제 싸게 하고 재밌게 하고 조금씩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SNS 요즘 많이 돌아가는 쇼츠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냥 잠깐 재밌게 하는데 좀 저퀄인 거, 로컬, 그냥 웃기고 로컬인 거. 홍보 영상이나 광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싸구려지만 찍다 보니까 컨설팅을 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보통은 자영업자나 작은 업자들이 오시는데 다들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이거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학 공부 이제 끝, 여기서 끝 한 다음에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한 2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컨설팅 상담, 이제 사실은 영상을 상담하러 오시지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영상을 또 어떻게 써야 될지를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사무실을 가지게 되고 10평짜리. 그리고 이제 카페도 처음에는 카페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근데 일을 오래 하니까 이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를 들고 가서 놓고 했었거든요. 민폐 손님 했었는데, 같이 하니까 옆에 이제 같이 돕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어디 가서 카페 한 켠을 빌렸었어요. 요렇게 칸막이 치고. 그리고 요즘 회의실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다가 드디어 사무실을 하나 내자. 그래서 사무실을 정말 고민을 하다가, 왜냐하면 옛날에 하여튼 벌리다가 깨진 역사가 있어갖고 사무실을 놓고서 하다가,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고민이 부딪혔냐면, 누구든지 섬에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어떤 큰 광고업체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전속 계약으로 이제 말하자면 제작 납품업체 심사를 갔는데, 젊은 사장님이 30대 CEO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참 얘기를 이렇게 잘 하다가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사다리 필름의 핵심 역량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다가 한 4초 떴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소리가 뭐냐면 가성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것도 큰 의미죠. 그래서 그날의 쇼크를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말을 한마디로 못하는 거잖아요. 가성비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성비고 다 자기는 고퀄이라고 그러지. 다 싸다고 그러지. 그 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골 식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렸던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성장하다가 직원이 한 너댓 명 됐을 때 무슨 고민이 부딪혔냐면 지금 그 고민이 부딪힌 거예요. 여기서부터 더 성장하려면 핵심 역량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모두 다 가성비 있게 고퀄로 만들어 드립니다는 세상의 모든 영상업자가 하는 얘기인데 이 말 해가지고는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뭐가 핵심 역량일까라고 이제 이렇게 내면 성찰, 우리 내부의 조직 성찰, 내면 성찰로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절대로 영어는 다시 하지 말자 그랬는데 내가 이때까지 면면이 이 30년 동안 이어내려온 사람들이 돈 주는 직 말고 나의 테마, 업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나의 업은 어려운 것을 쉽게 풀어서 재미있게 전달하는 기술자다. 이게 유식한 말로 교육공학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는 내가 전문가가 맞는데 그렇다면 그냥 교육이나 정보 지식 계통의 영상만 하겠다고 핵심 역량 선포를 하자. 우리는 교육 영상 전문 기업입니다. 이렇게 딱 발표를 했고 발표를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 교육 영상이 붐처럼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때를 만났네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어떤 손님이 찾아오셨는데 조그만 사무실로.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LG 연수원에서 오셨고요. 인원. 네, 인하원에서. 그래서 인하원 한번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검색을 해봤더니 인하원에서 그 많은 교수님들, 그 많은 강의들을 회사 방침으로 다 동영상화하고 그 인하원 그 직원들을 다 PD화하라 막 이렇게 방침이 굉장히 앞서가셨어요. 야, 큰 프로젝트 맡으셨네요. 네, 거기가 교육이 센 데인데.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데 1년 계약을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날 이후로 사실 뭐 지금 삼성 빼고는 대기업 거의 모두 거래하고 그날 이후로 한 3년째 이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사업하고 그런 적이 없었는데 월급날 돌아오는 거 걱정은 안 해요. 직원들 월급 탁탁 제때 주고. 네, 제때 나가요. 월급. 일거리 없어서 고민하는 일은 없는 거네요. 그런 건 없고 이렇게 주문이 오면 죄송한데 2달 후 정도부터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야, 호떡집에 밀가루가 지금 없는 거야. 하여튼 줄은 서는데 작은 가게예요. 근데 작은 가게인데 줄은 세워. 뭐 하여튼 이게 좋죠. 그래서 평생 처음으로 재벌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재무 구조가 튼튼 상태가. 빚도 없고. 전혀. 수익 계속 늘고. 네. 줄 서 있고. 야, 대단하십니다. 근데 가게는 작아요. 근데 이걸 이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과 뭐 이렇게 인생 그래프로 따지면 지금 다시 상승 무대잖아요. 어떠세요? 이런 인생을 쭉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60 가까이 되는 나이까지 오면서 내 인생은 이 굴곡을 쭉 보면서 어디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굴곡을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이렇게 뭐 우리 MT 같은 데 가면은 네 인생 그래프를 그려봐라. 언제가 꼭대기냐, 언제가 저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와서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빚이 처음에 학원의 실패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그 실패 이전에 수강생 1,300명이라고 하는 흥행을 그 젊은 나이에 해보았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이게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반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패가 반, 성공이 반. 앞으로는 성공했고 뒤에는 실패했지만 돈으로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런 거 해봤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반인 것 같고요. 어느 날 운 좋게 전파를 타서 그 전날하고 실력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 다음 날에는 셀레브리티가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얄궂은 거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반,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빚은 늘어갔으니까 또 실패가 또 절반이고, 이게 또 반반이잖아요. 그 다음에 건강 같은 것도 40대 후반에 암을 걸리면, 뭐 물론 훨씬 더 일찍 걸려서 힘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쌩쌩할 때 암이 걸리니까 너무 패닉하고 너무 힘들었던 것도 있지만,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그 전까지 저는 이런 사회생활과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저 모임도 이렇게 나중을 위해서 가야 될 것 같고, 저 사람도 알아둬야 될 것 같고, 이 사람한테도 인사 잘해놔야 될 것 같고, 평상시에 인맥 관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깔려있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잖아요. 내 시간도 없이 끌려다니는데, 암 걸리면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술 들어가기 4시간 전인데, 같이 사업하시는 분 중에 높은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이거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수술 들어가기 4시간 전이라서 이거 이제 끝나고 정신 차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잠깐만 거기 전화 걸어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암 수술 들어가기 4시간 전이라서요. 정신 차리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화가 나가지고. 네. 그렇지, 그 상황에서. 화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고서 이제 수술 들어갔다가 밖에 나와서 이제 깨서 각자 그 생각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약한 수술도 가족들한테 수술하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괜찮다고 동의서 다 쓴단 받죠. 말이에요. 그게 천당문이잖아요. 그거를 나는 통과하잖아요. 진짜 인간의 실존인데, 그거를 통과하고 나오니까, 아까 그 전화 생각이 나면서 쓸데없는 거 다 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소중한지를 알게 되니까 이거 성공. 그러니까 암은 실패, 암은 건강 실패, 이거는 성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투트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부르는 그것도 실패를 불러오고 세상에서 실패라고 하는 데에서도 절반은 어딘가에서 성공을 하고 있고 계속 투트랙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책을 제목을 인생은 투트랙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네.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출판사분들이 딱 그거로 인생은 투트랙.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책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지난 한 5년 동안 제가 그 영상 사업하면서 겪었던 것들에 대한 건데, 이제 뭐냐면, 겪었다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해밍웨이가 그랬어요.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씁니까? 그러니까 해밍웨이가 아주 태난 얼굴로 타이프라이터 앞에 앉아서 피를 흘리면 돼.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피 흘린 기록인데, 왜 피를 흘리냐면, 그 사업에 대한 착각에 대한 보정. 그러니까 이건 착각이었다. 피가 나고. 두 번째, 옛날에 사업할 때는 후배들하고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자신결령하고 사업을 해요. 요즘 흔히 말하는 MZ하고 사업을 하면 가끔 피가 나요. 그럼 이거를 내가 그럴 때 이 중년 창업자들은 특히 40대 이상들은 이걸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응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시대 보정. 왜냐하면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가 있었고 인터넷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변화가 1년 변화가 조선시대의 500년 변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눈 핑핑 돌게 변하니까 이렇게 변화할 때도 피가 나거든요. 이게 변화 때문에 피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가 날 때 이걸 어떻게 밴드를 붙이고 아물게 할까? 이게 반성,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교훈들, 그걸 그때그때 적었는데, 다행히 적어 놓아서, 그게 쌓이다 보니까 분량이 좀 됐어요. 그렇군요. 아니, 오늘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빨려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학의 소질이 있는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언어의 소질이 있는 분이네요. 한국말 잘해, 외국어 잘해. 오늘은 경제적인 역경 또 건강의 역경, 어쩌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문단열 선생님, 문단열 대표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제의 아픔이 내일의 발목을 잡지 않게 용기를 전해주셨어요. 오늘 함께해 주신 문단열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